자, 오늘은 17번부터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7번 문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삼각형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개념을 정확히 짚어보고 자,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이 뭐죠?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 요 변과 요 변이 같다고 치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 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등변을 끼고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그러죠. 자, 이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이렇게 즉 요 각을 이등분으로 쪼개면 이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사실. 자, 얘랑 얘가 같으면 꼭지각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게 만약에 내심이다. 내심 보통 I를 표시하죠. 하면 자, 첫째 내심과 외심은 무조건 여기서 세 꼭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요게 내심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심에 세 꼭점을 연결하면 각이 이등분됩니다. 요게. 자, 왜 이등분되느냐? 그건 지금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외웁니다. 내심하면 삼각형의 내심은 세 꼭점을 연결하면 자,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각이 이등분됩니다. 이게 내심의 정의 약속이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한다면 자, 내심에서 세 변의 수선을 내리면 요 세 개의 길이가 같아져서 내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아무튼 삼각형 내심은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러죠?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그러죠. 자, 그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심하면 세 꼭점을 연결했을 때 각이 이등분된다. 각각.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 내심은 항상 어떤 삼각형이라도 안쪽에 내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야지 내접원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삼각형의 외심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예각 삼각형과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과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의 위치가 외심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삼각형의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먼저 예각 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경우죠. 90도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예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럴 때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외심 보통 O로 표시하니까 그럼 첫째 내심이나 외심이나 무조건 세 꼭점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외심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 꼭점까지 거리가 같다 그랬죠. 외심에서 세 꼭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잡아주면 자, 이런 원이 생긴다는 거죠. 얘를 반지름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거 하나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세 꼭지점 거리가 같으니까 얘를 반지름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런 외접원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삼각형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 현이 되는 거죠. 현이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등분 되죠. 길이가 이등분 되죠. 길이가 이등분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외심의 정의입니다. 외심에서 세 변에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이등분,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이등분,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이등분인데 요건 여기서는 필요 없고 아무튼 자, 외심하면 원의 외심에서 세 꼭점을 연결하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잡아주면 외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고 직각삼각형은 특히 요거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것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외심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빗변의 가운데 존재합니다.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그랬죠.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그러니까 요 거리도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외심은 자, 요 외심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가운데, 즉 뭐 중점에 위치합니다. 빗변의 중점에. 그리고 요게 외심이기 때문에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입니다. 직각삼각형 하면 빗변의 중점을 딱 잡으면 요 길이가 같아진다는 것. 그래서 얘를 역시 반지름으로 잡아주면 자, 요런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은 한 내각이 90도 이상인 것, 둔각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자, 내부나 변 위에 있지 않고 바깥에 삼각형 외부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둔각삼각형인 경우에. 자, 그러나 외심의 성질. 요게 외심이다 그러면 무조건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집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자,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즉, 요 각과 이 각이 같아지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고 뭐 같은 게 여러 개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잡아주면 이런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삼각형 외심은 요게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요것이 둔각삼각형은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내심은 자, 내심에서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각이 이등분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외심은 예각삼각형 일단은 외심이 삼각형 안쪽에 있지만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길이가 같아지고 자,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항상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자, 외심은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항상 길이가 어떻다? 같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하고 여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요거는 자, AB = AC인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그죠? 일단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등변 삼각형이면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요게 뭐라고 했죠? 내심? 내심하면 꼭지점을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각이 이등분이네. 그런데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선을 쭉 연장해주면 요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외심입니다. 외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래서 쭉 연장하면 요렇게 이 내심을 지나는 이 선이 반드시 요 외심을 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세 변의 길이가 어떻다?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게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자, 꼭지점을 연결하면 각이 이등분이 되고 요것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의 이등분선을 쭉 연장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얘가 외심이다 그랬으니까 외심의 성질 뭐죠? 세 꼭점을 연결하면 했는데 이게 외심이라는 말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러니까 외심은 자, 요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요 선이 반드시 외심을 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심의 성질 세 꼭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자, 세 꼭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자, 요 세 개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죠? 다시 말해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럴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 자 여기서 이 각을 이걸 살짝 지우고 자 이거를 살짝 지워주고 자 같으니까 일단 우리 요거는 지워줍시다. 자 지우고 요 각을 X라 두면 요게 내심이기 때문에 각이 이등분이 되죠. 얘도 뭐가 됩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외심이니까 자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죠? 그럼 요게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랑 여기를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튼 이 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되겠죠. 그런데 요게 33도니까 요 각은 뭐가 됩니까? X에서 33도를 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내심이니까 내심에서 삼각형 ABC에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하면 각이 이등분 되니까 요게 X-33이면 요것도 뭐가 되죠? X-33이 된다라는 거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요 삼각형은 이렇게 좀 요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아까 확인했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몇 도가 되는 거죠? 90도. 왜냐? 요게 90도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 자, x 플러스 삼각형 A 이걸 우리 H라 둘까요? ABH에서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33도 플러스 x 마이너스 33도 플러스 자, 요거는 몇 도? 90도. 그래서 자, 요거를 살짝 옮겨줄까요? 자, 이렇게 90도. 따라서 3x는 3x 마이너스 66도는 90. 3x는 몇 도? 156도. x는 3, 5, 15, 3, 2는 6, 52도죠. 근데 여기서는 뭘 물었죠? 각 A의 크기. 각 A 크기라는 말은 이 각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각 A는 X가 몇 개? 52도가 2개. 답은 104도 하고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좋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내심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외심의 성질까지 정확히 알고 요 세 가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18번 한번 볼까요? 18번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기는 로봇가 자, 이게 이 로봇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위아래 오른쪽의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 그러면 제가 타일들을 밟고 지나가겠죠. 이 타일에 있는 숫자의 곱을 얘네들을 다 곱했을 때 이 숫자들을 다 곱했을 때 요 숫자가 나온다면 382,200이 나온다면 이 숫자들의 타일들 숫자들의 합을 구하여라. 지나간 타일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적혀 있는 타일의 수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숫자의 곱이 382,200일 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382,200을 자 이렇게 곱한 것이 382,200이다 그 말은 얘를 382,200을 곱하기로 나누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죠? 인수분해를 하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382,000 자 382,20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일단 382 곱하기 110의 거듭제곱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382,200을 3822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2, 1은 2, 98, 1, 1. 자, 3, 36, 18, 3, 3, 9, 3, 7, 21. 그 다음에 또 3, 3이 아니고 7, 7, 9, 63, 7, 1은 7. 또 7로 되죠. 7은 7, 7, 3, 21. 그러면 얘는 2가 1개, 3이 1개, 7이 2개, 13이 하나. 곱하기 100은 2가 2개,
5가 2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보면 2가 3개. 그 다음에 3이 하나, 5가 2개, 7이 2개, 13이 되는, 자, 요렇게 타일을 밟고 지나갈 때, 요 타일에 있는 숫자들이 얼마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2가 3개. 2가 3개, 3이 하나, 5가 2개, 7이 2개, 13인데, 자, 이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자, 뭐, 2, 3, 5, 7, 13이니까 요거 출발할 수 있는 위치 일단 후보가 되네, 그죠?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안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얘 2의 제곱이니까 될 수 있겠네. 그럼 일단 여기서 후보지가 아닌 것은 빼주고, 여기 출발해서 쭉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또, 자, 도착해도 역시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도 거꾸로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2, 3, 5, 7, 13이니까 요거 후보가 될 수 있고, 요거는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밖에 갈 수가 없는데 요것도 후보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10, 2 곱하기 5 되네. 자, 요것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9, 9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 3이 하나죠. 그래서 일단 9도 안 되겠고 후보에서 없어지고 얘도 안 되고, 그죠? 13 되네. 그런데 13은 그 다음 길이 요거밖에 없는데 11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얘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일단 후보가 두 군데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후보지가 5에서 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5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5, 13. 여기 13 있네, 그죠? 그 다음에 7. 7도 되는데,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자, 요거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요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둘 다 되네, 그죠? 그래서 여기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가서 자, 5. 그러면 여기 자, 5가 2개 되네, 그죠? 그 다음에 3이 아직 안 나왔고, 자, 7 하나.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가면 2가 하나, 5가 하나. 그래서 2 하나, 5 하나. 이제 5는 둘 다 나왔네, 그죠? 2가 하나, 요게 2 곱하기 5니까. 그 다음에 1로 가니까 7이 하나, 둘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2가 하나, 2가 둘, 이렇게 갔다고 치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2가 하나, 그 다음에 2가 둘, 2가 3개인데 이거 보면 2 하나 둘밖에 없네, 그죠? 2가 3개인데 2 곱하기 3 요게 하나, 2 곱하기 5 하나. 그래서 요 길은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7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7이 하나, 13이 하나, 5가 하나, 그리고 2가 하나. 이번에 요거는 안 되죠. 2 곱하기 11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길밖에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2가 2개, 5가 여기 2 곱하기 5니까 이게 5가 2개, 2가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7이 2개. 자, 이렇게 하니까 2 곱하기 3, 그럼 2가 3개, 그죠? 아까 2가 하나, 둘, 이렇게 색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갖다가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5. 자, 그랬더니 2가 하나, 둘, 셋 맞네, 그죠?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5가 하나, 둘 있죠. 그 다음에 7이 하나, 둘 있죠. 그
그 다음에 13. 이거 다 맞네. 그죠? 그래서 길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지나간 타일은 이걸 살짝 지워주면 타일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둘 이렇게 지나갔다는 말이죠. 타일이 오른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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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타일을 다 더하면 6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5 하면 답이 1번으로 나온다는 거죠.